주역은 역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문화에서 4대 문명 중에서는 이제 4대 문명보다 앞선 동방의 가장 동방의 문화, 가장 동쪽에 있는 동방문화에서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하문명보다 앞선 유화문명에서 시작되죠. 왜냐하면 황하문명은 황제부터 시작했다고 한다면 황제 이전에 복희신롱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을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주역문화가 또한 그 범위로 말하면은 천진을 주제로 했다고 한다면 그 범위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천진을 주제로 한 문명이면 그 중에서 이제 천도를 상징한 괴가 건괴예요. 그리고 지도인도는 그 안에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건괴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주역 전체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괴를 공부를 한다면, 건괴를 이해를 한다면 주역 전체를 다 아는 셈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건괴 공부가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그만큼 또 어려워요. 그래서 이 주역을 전체를 공부한 다음에 건괴를 해야 옳은 거고, 건괴를 했다 하면은 주역 전체를 다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알파가 되는 그런 셈이 돼서 이 공부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문장 해석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수반해서 그 안에 있는 원리를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알 수밖에 없는 거지, 처음부터 전체적인 걸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조금씩 이제 해나갔는데, 여하튼 그 주역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군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역은 여하튼 간에 군자를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교 경전에서 최고의 경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군자를 목표로 한 거기 때문에 건괴도 역시 대상에서는 군자 이하야. 전 논어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천행이 건하니 군자 이하야 자감무식하느니라. 그러니까 군자의 삶의 태도, 군자의 하나의 태도는 삶의 모양은 천행을 본받는 것이다. 천행은 고장 없이 그저 굳건하게 속임 없이 있는 그대로 굳건하게 건전하게 건행을 하기 때문에 군자도 속임 없고, 그리고 또 굽힘 없고, 또 속임 없고, 또 건전하고, 그리고 건건한, 그래서 종일건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삼효와 삼효의 종일건건, 그리고 사효의 부단한 노력,
그래서 후략제연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죠. 그것을 삼요사요는 바로 인도이기 때문이고, 그 인도가 자연질서인 천도지도의 그러한 바탕 위에서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의 살아가는 방향, 살아가는 하나의 길, 군자의 길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자께서 시빅을 쓰신 것이고, 그 시빅 중에서 이제 상화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쭉 부분씩 이렇게 진도를 나갔었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문헌을 할 차례가 되는데, 문헌을 할 차례가 되는데, 여기까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통독을 해서 하나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읽어서, 원문을 읽어서 그 뜻을 헤아리면서 소리를 내서 한번 통독을 해보겠습니다. 주역상경이라 제1 중천건괴라 건은 이렇게 해서 상구는 천덕은 불과 위수계라 여기까지 일단 8페이지 8쪽 첫째 줄까지 한번 통독으로 성독을 하겠습니다. 상경이라 주역 상경이라 시작. 주역 상경이라 제1 중천건괴라 건은 원코 성코 이코 정한이라 초구는 잠룡이니 무룡이니라 구이는 혈룡제전이니 이견대인이니라 구삼은 군자 종일건거나야 석척약하면 여하라 무구리라 구사는 혹약제연하면 무구리라 구오는 비용제천이니 이견대인이니라 장구는 항룡이니 유해리라 용구는 견군용하게 무수하면 길하리라 단활 대제라 건원이여 만물이 자시하나니 내 통천 위로
시승융용하야 이어천하나니라. 건도 변화에 각정 성명하니 보합대화하야 내 이정하니라. 수출서물에 만국이 함령하니라. 사말 청행이 건하니 군자이하야 자랑불식하나니라. 잠룡무룡은 양재하야오 혈룡제전은 덕시보야오 종일건건은 반복도야오 호약제연은 진이무구야오 비룡제천은 대인조야오 항룡유해는 영불가구야오 용구는 천덕은 불가미수야라. 여기까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재밌죠? 주역상경이라 여기 1쪽에 주역상경이라 제1 중천건괴라. 건은 이렇게요. 시작. 주역상경이라 제1 중천건괴라. 건은 원고 형고 있고 정하니라. 초구는 잠룡이니 무룡이니라. 구인은 혈룡제전이니 이견대인이니라. 구삼은 군자 종일건건하야 서척약하면 여하나 우리라. 구사는 옥약재연하면 우리라. 구는 비룡제천이니 이견대인이니라. 상구는 악룡이니 유해리라. 용구는 견군용호대 무수하면 길하리라. 단활대제라 건원이여 만물이 자시하라니 내 통천이로다. 운행무시하야 분물이 유형하나니 대명중시하면 육이시성하나니
시승용하야 이어천하나니라. 건도변화에 각정 성명하나니 도합대화야 내이정하니라. 수출성물에 각정 만국이 합령하나니라. 상할 천행이 건하니 군자이하야 자강불식하나니라. 잠룡무령은 양재하야오 현룡제조는 덕시보야오 종일건거는 반복도야오 혹약제어는 진이무야오 비용제천은 대인조야오 항룡유해는 영불가구야오 용구는 천덕은 불가위수야라. 빠르게 설명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주역상경이라 천을 상징하는 궤 두 개가 거듭 하늘을 상징하는 거듭 천을 상징하는 건궤가 건궤는 원하고 평하고 이하고 정하는 과정이라. 초구현은 잠겨있는 용의 상황이니 인간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쓰지를 말아야 되느니라. 위효는 나타난 용이 지상에 밭에 나타나 있는 상황이니 인간으로서는 대인 성인을 지도자 깨달은 성인을 만나는 것이 이루니라. 구사묘의 상황은 군자가 하루 종일 날이 끝날 때까지 아주 굳건해서 저녁에 두려워할 것 같으면 비록 위태롭기는 하나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한 단락을 거쳐서 구사효의 단계에 오면 용은 그러한 그 용이 뛰어올라서 산에 연못에 오르고 또 뛰어올라 연못에 있다가 또 뛰어오르다 연못에 오르다 연못에 있다 또 뛰어오르기도 하다 해서 반복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으니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허물은 노력하는 상황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건 허물리는 일이 없다. 허물리는 상황이 없는 상황이다.
효의 상황은 나르는 용이 날라서 하늘에 오르게 되는 상황이니 성인의 깨달은 성인의 지도를 받아서 성인을 만나보는 성인의 깨달음의 가르침을 받는 만나는 상황, 깨달는 상황의 이름이 이롭게 되느니라. 그런 이름이 이루는 것입니다. 상구의 효의 상황. 상구의 상황은 다 올라간 용의 높은 용의 상황이니 오직 과거만 있고 미래가 없는 후회의 상황이 있을 뿐이다. 한 단계의 사이클이 끝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양으로만 되어 있는 굴을 쓰는 양으로만 되어 있는 그러한 건괴의 그러한 양의 상황은 군용 여러 마리의 용을 보되 머리가 없으면 길하다. 머리가 없다는 말은 바로 힙을 쓰지 않는 것, 굴을 쓰는 그러한 부작용을 하는 것이 길하다. 무수라고 하는 말은 힙이 아닌 굴을 쓰는 것이 길한 것이다. 마지막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쓰는 머리가 없는 끝을 쓰지 않는 것이 길한 것이다. 용구의 상황은 용구의 상황이 길다. 그럼 이 건괴에 대해서 공자의 판단은 위대하고 크도다. 더 이상 큼이 없다는 뜻이에요. 크도다. 건의 원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건의 작용은 하는 일이 크도다. 만물이 이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시작의 그 출발점이 바로 하늘의 운행을 통괄하도다. 자연 질서에서 보면 구름이 행하고 비가 내려지고 모든 자연 질서의 만물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형체가 이루어지고 형체가 변화되어 나타나는가. 크게 그 마침과 시작이 밝혀지면 이것은 6단계의 초요에서 상요까지 6단계의 위치로서 때가 이루어지나니 때로 6단계의 그 상징적인 용의 6단계의 용으로 상징되어진 그 용을 때로 타서 그래서 천도운행의 그러한 시간적 질서를 통괄하여 말잡을 어쩐지 그것을
그것을 어천을 하나니라. 그 천도를 운행하느니라. 건의 그 천도 운행을 뭐 건도라고 하겠죠. 천도 운행의 그러한 진행의 그 방향이 그러한 것이 각각 변화가 됨에 각각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본성과 그러한 그 사명이 바르게 이루어지나니 보합대와 그 성명이 보존되어지고 그리고 합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크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에 바르게 발전하고 바르게 완성되어지느니라. 그래서 원에서 시작돼서 이정으로 설명이 끝나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게 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한 질서 속에서 모든 서물은 여러 가지의 만물을 말하는 것이죠. 만물이 우두머리에 일어남에 모든 나라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모두 편안하게 편안하게 질서 지어지게 되어지느라 함령하느니라. 다 함께 안녕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단어로 설명되고 괴상에 대한 설명인 것이고 이것을 상징으로 해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상활입니다. 공자의 괴에 대한 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늘의 운행이 건전하여 고장 없고 그리고 문제 없고 그리고 삐뚤어짐 없이 아주 건전하게 운행이 되어지고 잘 질서정연하게 운행되어지니 군자도 이러한 질서를 써서 그러한 자세를 본받아서 스스로 굳세워서 쉼없이 정신이 건강한 정신 상태로 군자의 그런 훌륭한 정신 자세로 살아갈 그러한 것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러한데 그 회 전체에 대한 상징을 말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효에 대한 상징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효에 대한 상활이라는 말은 상맥이 된 거죠. 초효 상활, 잠룡무룡은 뭐냐? 무슨 상징이냐? 양재하래요. 양효가 지금 전부 양효로 되어 있는데 양효가 아래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효 상활, 혈룡제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무슨 상징성이냐? 그건 군자가 덕을 널리 그 덕분을 나눠서 펴라 이런 얘기예요. 편식자입니다. 이건 베풀어라. 덕을 넓을 곳에 넓게 베풀으라는 그런 이효는 혈룡제전에, 그러니까 용이 그 지상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덕을 많이 베풀어라, 널리 베풀으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사묘는 종일 걷는 석척약 영구, 이러한 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군자가 반복도 그 도덕 자기의 길을,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
생활해야 될 길을 반복하라는 뜻이다. 반복하라는 상징성을 말하는 것이다. 반복하라, 반복도 해라. 그 도리를 반복하라는 뜻이다. 삼할, 혹약재현 무구. 혹약재현 무구는 무엇은 상징성이냐, 무엇을 상징하는 말이냐. 삼할, 혹약재현은 진이 무게다. 그러니까 용이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서 연못에서 계속 올라갔다 떨어지고 혹은 뛰어 올랐다가 다시 연못에 있고 또 올라갔다가 다시 연못에 있고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떨어졌다고 해서 이것은 뭐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허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아무런 허물될 일이 아니다. 노력해서 노력에 한 것이지 실패가 아니고 허물될 일이 아니다. 노력해서 진보하려고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 허물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나아가려고 노력한 것이지 이거는 허물이 아니다. 무구 나아가려고 노력한 것이지 그것은 허물질 일이 아니다. 무구라고 하는 그러한 그것을 상징한 것이다. 노력의 결과지 그건 허물이 아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오요의 비룡제치. 이제 그렇게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용이 하늘에 올라가 그럼 성공을 한 거니. 그것은 용이 하늘에 올라가는 용이니까 이것은 성공한 대인의 성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인의 지어진 결과다. 그래서 대인조야다. 지어질 줄자는 대인의 지어진 결과다. 그것을 상징한 것이다. 그 다음에 상구효의 상징성을 말합니다. 항용유에는 상구의 상활, 항용유에는 영불가고요. 그러면 다 올라갔다고 해서 끝났는데 이거는 결국은 후회만 있게 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참은 오래가지 달도 차면 기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찬명자거든요. 차면은 오래갈 수가 없다. 뭐든지 차면은 또 기울어지게 마련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도도 다 차면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차면 오래갈 수가 없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면 용구는 그럼 뭐냐? 용구는 그 건괴의 작용이 하늘의 덕은 다 끝나서 머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끝나서 머리가 되면 끝나버리는 거니까 끝나지 않고 다시 이제 또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가 될 수가 없고 머리가 되면 끝나는 건데 머리가 될 수가 없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부상활은 천덕은 분리가 미수해라. 그러니까 하늘의 덕은 머리가 될 수가 없고 다시 이제 시작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복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꾀와 똑같이 한 거고, 다만 용구하고
하고 이제 건뼈는 용구, 곤뼈는 용육, 그것만 다릅니다. 이제 그 편집만 또 다르고요. 다른 꾀는 그 효마다 상화를 붙였. 요거는 모여서 상화 속에 상은 상끼리 모이고 효는 효사는 효사끼리 모이고 이렇게 해서 다루는데, 또 다른 것이 이제 문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건곤꾀만 문헌이라고 해서 인문적인 해석을 했어요. 이 문헌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한 번만 해석을 한 게 아니라, 건꾀 문헌은 문헌을 보면은 문헌화하고서 이제 진도를 나가면 이제 문헌화를 할 차례인데요. 문헌도 이제 효사에, 괴사에 대한 문헌, 이것이 이제 구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로왈 끝에 고로왈 건 원형이정이라. 그러니까 괴사가 원형이정이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괴사에 대한 문헌으로 얘기를 했어요.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넘겨서 10쪽에 보면은 초구는 초구왈, 그 다음에 석줄을 말씀했고, 그 다음에 구이왈하고 또 석줄 말씀했고, 그 다음에 구삼왈하고 5줄 말씀하셨고, 11쪽까지. 그 다음에 12쪽에 구사왈 석줄, 그 다음에 구오왈 6줄, 그 다음에 상구왈 두 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잠룡무룡은 하야오해서 또 초구 한 줄, 그 다음에 현룡제전 한 줄, 그 다음에 종일 걷는 한 줄, 이렇게 한 줄씩 해서 효사에 대한 문헌을 또 한 번 하셨어요. 그 다음에 효사의 문헌을 또 한 번 14쪽 끝머리에 잠룡무룡하고 또 한 번. 그리고 문헌에서 3번째로 효사에 대한 세 번 했어요. 그러고서 16쪽에 가서 검언자는 시형자여에서 원형이정에 대한 괴사에 대한 문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요. 그 18쪽에 가서 군자 이성덕행, 여기는 초효에 대한 문헌을 또 말씀하셨어요. 4번째. 그래서 괴사를 2번, 문헌에서 괴사를 2번, 효사를 4번을 반복을 해서 문헌에서만 괴사를 2번, 효사를 4번, 그렇게 문헌에서만 공자께서 반복 설명을 하셨어요. 그것은 입장에 말하자면 측면에 따라서 설명을 반복을 하십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게 아니라 이 측면에 따라서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 괴사는 2번, 그다음에 효사는 4번을 해서 1대2로 양은 괴사는 1이라면
2로 음양이치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만큼 건괴가 그만큼 중요하고, 이제 건괴도 문헌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건곤에 대해서는 그만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주를 천지인으로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천지인으로 보았을 때 그러니까 동양 문명에 있어서의 우주를 처음 밝혀놓으신 것이 바로 유화문명이다. 그 유화문명에 그 천지인으로 밝혀놓은데, 천지 중에서도 천이 지도와 인도를 포괄하기 때문에 천도가 지도 인도를 포괄하죠. 그래서 건괴하고 그리고 다른 꾀를 포괄해요. 그래서 건괴가 주역 전체를 포괄한 꾀다. 그리고 직괴가 건괴 다음으로 나머지 꾀를 또 포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곤괴가 천지인을 포괄한, 그래서 주역 중에서는 주역을 총괄하는 괴가 건괴다. 그래서 건괴가 전체 괴를 다 포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얘기한, 다른 꾀에서는 원만 얘기하기도 하고 형만 얘기하기도 하고 원형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정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건곤괴가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건괴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듣다 말다 또는 건괴 조금 듣다 또 중간에 듣다 말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오늘도 이게 건괴를 지금 전체를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고 전체를 해석해드리는 것도 중간에 됐다 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것을 보완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통독을 이해를 해주시고, 시간적으로도 진도를 나가기에는 좀 그런데 전체적인 해석을 우선 진도를 나가기에는 조금 저거 했어요. 그래서 문헌은 여하튼 간에 인문문화적 해석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니까 원형이정을 시공간적인 측면으로 본 것이 앞에 부분이라면, 문헌은 인문문화적, 다시 말하면 선지장, 그 무슨 진도 구체적인 건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만, 선지장에다 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착할선자는 인간적인 문제잖아요. 원의 인간적인 문제. 그 다음에 가지회라고 하면 아름다울 것 같다는, 역시 아름다움도 인간적인 문제다. 그 다음에 의지화야라고 하는 오르는 의자도 역시 인간적인 문제다. 천대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사지가냐라 할 때도 일이라고 하는 사건, 일사자는 아까 우리가 손 숫자가 이게 숫자가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일사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래서 군자
체인이 조기장인 가회 조기 합례 이물이 조기 화의 정고 조기 간사. 그러니까 인, 예, 의, 사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인간적인 인륜적인 문화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인문학이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시간의 문제나 공간의 문제나 자연 사물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 문제이기 때문에 행차 사덕자라. 그 마지막에 군자 행차 사덕자라. 사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문제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헌이라고 했다. 문헌말. 그 앞에 원형의적이라는 것은 문하고는 직접적인 문하고는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언어예요. 원형 이정은 포괄적인 거라면 여기는 인류 문명하고의 관련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문헌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천도 지도가 아니라 인도 쪽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천도 지도 인도 이 중에서 인도 쪽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이 바로 문헌이다 하는 걸, 오늘 중요한 부분 그것만 우리가 그러고서 집에 가셔서 예습을 하셔보시라. 그러고 총복습을 한 걸로 오늘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